그래서 앞에 이제 말했던 고전적 조건화는 그러그러했고 이렇게 좀 간단한 편이었고 두 번째로는 조작적 조건화라 해서 그 고전적 조건화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이론이거든요. 스키너라는 학자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교양심리학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네, 이름 많이 유명하신. 들어봤네요. 아까 왓슨도 그렇고. 네.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뭐 이름만 알면 되지 뭐. 인간 내성을 거부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성이 되는 이 사람은 강화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 강화된 요소를 알고 강화를 시키면 그 행동은 반복되고 정착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스키너도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쥐가 상자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레버를 눌렀는데 뭐가 툭 튀어나와서 얘네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누르는 게 뭐가 툭 튀어서 반복하다 보니 이건가? 해서 눌러보니까 먹을 게 나와.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탁탁탁 누르는 거죠. 탁탁 누르면서 그 강화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를 보면 어딜 가도 탁탁 누르는 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인지 기능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저걸 반복해서 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일종의.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바퀴 돌다가 그냥 우연히 한 번 하다가 한 5바퀴 돌다가 한 번. 나중에는 매번 의도적으로. 이게 누르니까 먹을 게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저 쥐가 예를 들어서 다른 막대기를 눌러요. 그럼 먹을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조건화된 그 조작적 조건화된 행동이 안 나와요. 속어돼요. 속어, 아까 말했던 속어라는 단어 있죠. 내가 이걸 자극과 반응을 강화물과 나의 행동을 연결해놨는데 강화물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화를 많이 시켜놓으면 맞네, 행동이 포기가 안착화가 안 쉽네요.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많아요. 그래서 이 강화를 어떻게 되는지 강화에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 그걸 좀 이용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복 여부는 행동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물 따라서 결정되고 또 보상이나 처벌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행동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가고 이 조작적 조건화의 그 기본 원리, 핵심 개념도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강화의 원리가 가장 여기서는 좀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강화를 시키느냐.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강화를 받았나 내가. 그 얘기 있고 그다음에 행동 조형, 그다음에 변별, 자발적 회복, 속어 요거가 주로 이제 이용되거든요. 스키너에서는 강화랑 처벌 이야기가 가장 주되거든요. 강화에서는 정적 강화하고 부적 강화가 있어요. 정적 강화는 유쾌한 자극을 주어서 행동 빈도를 증가하는 거. 부정적 강화는 불쾌 자극을 철회해서 행동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 말이 어렵죠? 조금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갈 거예요. 처벌은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정적인 처벌은 불쾌한 자극을 더 주는 거예요. 더 줘서 행동 빈도를 줄이는 거. 정적은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 부적은 빼주는 거. 근데 부적 처벌은 유쾌한 자극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강화 이론을 조금 설명할게요. 연속 강화라는 게 있고 부분 강화라는 게 있어요. 강화를 계속 주는 거 있고 강화를 조금 띄엄띄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강화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비율적인 게 있고 간격적인 게 있어요. 비율은 횟수로 말하는 거고 간격은 시간. 좀 피곤해지죠?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미 너무 어려워요. 정신줄 났어. 자, 비율은 횟수인데 고정 횟수냐 변동 횟수냐. 좀 이따 예를 들면 금방 와닿아요. 간격, 시간 간격인데 고정 시간 간격이냐 변동 시간 간격이냐 이 얘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정 간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달마다 들어오는 거. 월급이구나. 잘하시네. 월급봉이요. 고정 간격 강화잖아요. 네. 또 와서 일해. 또 와서 죽자고 일해. 진짜. 새벽 6시에 일어나. 왜냐면 그날 월급을 줄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할부를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회사 그만 못 뜨게. 그것도 조건적 강화. 그만 못 뜨게. 그런 거 마케팅 다 이런 원리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금융이든 학교 교육이든 회사에서 다 이거 써요.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월급이잖아요. 그 제가 미국에서 잠깐 다닐 때 보니까 걔네들은 바이위클리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거는 더 강화될까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그렇진 않아요. 할까요? 고정 간격이에요. 그냥 고정 가격만 간격이에요. 고정해요. 간격만 고정시켜 그래도 놓은 그런 거예요. 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 하고 한 달에 한 번 주는 건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닐까? 1년은 너무 멀어갖고. 잘 안 할걸요. 그렇게 1년에 맞아요. 한 번씩 주는 데가 있나요? S전자. 1년에 한 번씩 아이, 그거는 PSPI를 미친 듯이 주잖아요. 월급 주고 나머지 더 주는 거잖아요. 아, 그거하고 상여금이죠. 다르죠. 그건 다르죠. 아, 또 다른가요? 상여금도 고정 간격이죠. 연말마다 주지. 3월에 줬다가 안 줬다가. 그래도 이런 그렇게 건 차이 주진 날 것 않잖아요. 같은데 한 달에 한 번과 10년에 한 번 차이 날 것 같은데. 아니 고정 간격인데 고정 두 간격이 가지 시스템을 중요해요. 돌리는 것 같아요. 매달 못 매달 그만두지만 주면서 그만두더라도 올해는 연말을 보내고 그만두자가 되겠죠. 그렇죠. 맞다. 그러니까 그게 천재 고정 간격인 게 월급 주면서 연 단위로 주고 월급 주면서 6개월 단위로 주고 이제 못 그만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다 고정 간격이에요. 혹시 그거 다를 경험 거 없어요. 아니신가요? 그렇게 사람들을 부려봤던 경험? 아니요, 저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맞네. 그리고 저 고정 간격 제일 또 중요한 게 회사에서 쉬는 시간 있지 않나 없나요? 공장입니까? 쉬는 시간 있죠. 점심 시간하고. 아까 4시에 간식 네네. 주셨다면서요. 아, 네네네. 11시 40분 되면 뭐 회사에서 쉬어도 됩니다 하고 하고 공장이 그렇고요. 일반적인 그 사무직들은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있죠. 근데 왜 왜냐하면 다 같이 점심시간에 그렇게 담배 자리가 바글바글할까? 그 어디? 시간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죠. 고정 간격인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거랑 그 간식 시간 뭐 이런 거 있다면 행복하죠. 근데 학교도 그렇고 다 이게 전부 다 고정 간격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지 않을 만한 간격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지금 개발하신 거 맞아요. 우리 다 엄청 쓰고 있어요. 우습게 볼 이론이 아니거든. 맞아요. 저도 일하면서 되게 저희는 또 앉아있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안마를 정기적으로 돌려줘요. 안마기를요? 네, 안마기가 아니고 실제로 안마를 해줘요. 안마사가? 안마사가. 우와. 나 그 회사 다니고 싶다. 다니셨잖아요. 저희는 안마사 없었어요. 같은 계열인데. 아무튼 그랬었는데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정말 행복하거든요. 네? 안마사, 네네. 안마를 해주는 그 시간이 이제 고정이니까 그 시간만 되면 뭐 엄청 그게 기다려요. 소마야.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그걸 변동으로 한다 쳐볼게요. 네. 안마사가 왔다 안 왔다가 왔다 안 왔다가 그러면 어떨까 사람이 짜증내요. 되고 기다려요. 짜증내거나 기다리거나. 왜냐면 오늘 연달아 이틀 왔다가 오늘 한 4일 뛰었어. 다음 언제 오지? 계속 올 때 기다려요. 됐는데. 올 때 됐는데. 이거 이 변동 간격이 쪽지시험, 불시에 쪽지시험. 그리고 뭐 식당 같은데 불시에 시각청에서 탁 나가는 거. 상시 준비. 이게 사람한테 가장 긴장하면 상시 준비하게 돼. 만들어요. 기다리게 만들고. 가장 좋은 연애 방법. 나쁜 남자. 오마이갓. 예를 들어서 연애 나쁜 처음 남자. 시작할 때 매일 꽃 한 송이씩 주면서 내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태우러 가다가 매주 하다가 한 3개월, 4개월쯤 됐을 때 또 끊어. 그러면 그 고정 간격을 강화받았던 사람이 뭐야 이거. 그래서 이 남자가 뜬금없이 또 꽃다발 하나도 사서 한번 탁 주고 또 갑자기 또 안 와. 그러면 관심 없었던 이 여자는 기다려요. 조작적 조건 형성 당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남자가 99번 잘해주고 한 번 못하면 한 번 못한 게 기억이 남기 때문에 차라리 99번 못해주고 한 번 잘해주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간격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그게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그 조정되게 만들어요. 그게. 맞아요. 저 변동, 고정 간격이 가장 사람이 예측하기 쉬운 거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거기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시라노 연애조작단 그것도 생각나고 그 윌 스미스 나오던 히친가 연애 그 해주던 그 뭐 어디 그런 저는 것들 그것도 다 생각나요. 그런 거네. 어바웃 보이였나? 계속 가서 띵똥거리는 결국 엄마랑 그 아저씨랑 잘 되게 하는 영화 있었거든요. 진짜 계속해서 행동하는. 그거는 연속 강화 아닐까요? 그럴까요? 연속 강화할 때 연속 쳐버릴 수 있고. 처벌이었겠네요. 쳐버리겠네요. 강화. 아니, 강화도 긍정 강화, 부정 강화 있으니까 그분한테 쳐버릴 수 있겠네요. 조금씩 다르네요, 진짜 개념이. 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비율 계획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이 어렵지만 저걸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쓰다 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데 횟수를 얘기하면 횟수를 고정 비율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거 커피 쿠폰 10개 찍으면 10개당 이게 비율적으로 10개당 커피 한 잔 준다. 또 뭐 있을까요?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것도 비슷한 건가요? 그 신용카드 긁으면 얼마 이상 쓰면 뭐 혜택 준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비율은 아니네요. 아닐 것 같아요. 애매해. 저 용어가 비율이 아니라 아까 커피 쿠폰 같은 경우 횟수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비율로 얘기하는 거, 숫자로 얘기하는 거, 양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보너스 성과급제. 너네 팀이 뭐 100억 매출 만들어내면 얼마 줄게. 이게 이제 특정 그 성과급을 가지고 고정 비율 강화시켜 주는 거죠. 이거 회사에서 다 쓴다니까요. 사람 많은데 모아놓고 뭘 하려고 하면 행동주의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맞네요. 아우 그거 안 먹히는 사람이랑 살아가지고. 근데 그 많이 모여 있는 군중을 맞아요. 운영하기에는 특정한 어떤 장치가 있긴 있어야 이만큼 되거든요. 좋은 게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1000명, 10,000명이면 그 특정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 비율 뭘까요? 숫자가 양적인 숫자가 왔다 갔다 해. 카드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거. 마일리지 뭐 어떨 때는 몇 % 적립해주고 어떨 때는 아니 그럼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덤 주는 거 아니에요? 덤? 뭐 물건 살 때 덤으로 얼마 더 주고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이 있잖아요. 변동 비율은 뭐 마트에서 뭐 타임 세일 같은 그런 것도 아니 제일 쉬운 게 복권. 복권, 도박, 슬롯머신, 낚시, 횟수당 몇 회 나오는 거 있죠. 1000번 하면 하나 나오는 거 이런 거. 진짜 로또 같은 거. 이건 진짜 확률이네. 1000번당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500번당 한 번일 수도 있는데 연달아 물고기 2번 잡힐 수도 있고. 사람 환장에 만들어서 도박이 그래서 가장 미쳐갖고 못 나오는 거예요. 변동 비율이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목매게 만드는 거죠. 변동 간격과 변동 비율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변동 간격과 변동 비율. 변동 간격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5시간일까 3시간일까 그래봐 24시간 내지는 뭐 1년이거든요. 변동 비율은 이게 3번인지 30번인지 3000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약간 게임할 때 보면 하트 주잖아요. 하트 줄 때 뭐 몇 시간 뒤에 하나 뭐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건 변동 간격이거든요. 그건 간격인데 요즘 어플에 보면은 나 5,000원으로 노트북 샀어 뭐 이런 거 광고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어플 그거 설치해서 그 어플에 랜덤 박스라고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뭐 노트북도 나오고 뭐 스타일러도 나오고 명품 백도 나오고 그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완전 저거네. 낚시 광고네. 아, 그것도 비슷하네. 그럼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앨범을 사면 예를 들어 보이그룹이다 이렇게 사게 되면 거기에 누구 사진이 들어있는지 그게 모르지. 서로 다른 그거를 랜덤이라고 제가 알고 우리 있는데 마케팅에 쓰는 게 뽑기. 뭐 애들 뭐 장난감 열면 거기 꽝 들었거나 다 변동 비율이에요. 될 때까지 해달라 그러죠. 그게 애들이. 가장 환장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 인형 돌 그것도 왜 같은 인형 박스 뽑기. 해놓고 그래서 마케팅에도 엄청 많이 써요. 변동 비율이. 왜냐면 소비자 끌어당기기, 소비자 중독되게 만들기 제일 좋거든요. 저 4가지 중에서 가장 지속적 반복적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게 어떤 걸까요? 저 4개 중에. 고정 간격이요? 고정 간격이 가장 안 하죠. 가장 안 해요. 알기 변동 예측할 수 있게- 비율? 변동 비율.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함 때문에 계속 하는, 예. 아 그래서 그래서 매일 가서 중독되는 사는구나. 사람들이 어찌나 도박, 많이. 슬롯머신, 낚시 다 중독성이거든요. 그 왜냐면 횟수가 불규칙하니까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낚시가 진짜 도박이네요. 뭐 횟수로 봤을 때는 변동 비율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도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나라마다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또 심취해 있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이든지 뭐든지 간에 정기적으로 뭔가를 제시했을 때 확률 게임 했을 때 보면은 한 방을 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아 그게 비율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냐 적으냐인데 딴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어느 로또가 나라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어디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를 좀 정리해보자면 연속적 강화, 연속 강화라 그러거든요. 반응 횟수, 시간 한계 없이 기대하는 반응 나타날 때마다 강화 주는 거. 하면 하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지 않는데 앉으면 사탕 주고, 앉으면 초콜릿 주고, 앉으면 뭐 주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앉지 않아요. 자극물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자극물에 대해서 그 홍수법 너무 많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 처음에 칭찬하면 애가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말든지. 칭찬하고 난리 구슬 쳐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간헐적 강화를 잘 쓰면 어느 정도 나이까지 먹혀요. 꽤 먹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면서 정리해보면 고정 간격, 요구되는 행동 발생 빈도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간격 따라서 강화가 되고, 변동 간격은 시간 간격 다르지만은 평균적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지난 후에 강화가 부여된다.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이제 변동 간격이니까 시간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강화가 부여되는 거죠. 고정 비율은 일정한 횟수에 따라서. 그래서 변동 비율은 불규칙한 횟수에 따라서. 그래서 반응 수가 가장 높은 게 변동 비율. 오히려 시간은 사람들은 예측하고 견디나 봐요. 제일 반응 수가 낮은 게 고정 간격, 한 변동 간격, 고정 비율, 변동 비율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한테 어떤 걸 행동을 쉐이핑 해주려고 하면 고정 간격으로 가다가 변동 간격 가다가 나중에는 변동 비율까지 가면 되죠. 와. 그러면 얘가 그게 완전 행동이 딱 습관화 될 수 있게끔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엄마가 그걸 못 하겠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게 부모가 되게 이걸 굴리면서 먼저 이걸 진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걸 당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수동적이 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걸로. 그것도 별로 안 좋네. 조작되는 거 좋지 않아. 조작하는 예를 것도 들어서 싫어요. 애를 밤이 되면 잠을 안 자려고 난리친 애들이 있어요. 제 옆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밤이 되면 어떻게든 안 자려고 뭘 먹겠다는 둥,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둥, 갑자기 뭘 안 봤다는 둥, 갑자기 신발을 빨겠다는 둥. 밤만 되면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거야. 그럼 고정 간격으로 뭔가를 자꾸 하면서 비율적으로 강화를 주면서 침대에다가 뭘 놔주면서 당겨 오는 거죠. 점진적으로. 저는 사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애들은 저런 걸 늘 상시 쓰고 저거랑 이거랑 저거랑 상시 섞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 개념까지 다 왔는데 저 두 가지 개념들이 사실 많이 쓰는데 좀 용어가 헷갈려서 그런데 우리가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변화된 행동을 유지하고 일반화하는데 어떻게 가면 좋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네요. 연속 강화에서 간헐적 강화로. 그리고 간헐적 강화에서는 고정 간격에서 변동 비율로 넘어가는 걸로. 그죠? 그리고 이제 강화와 처벌을 제공하는 원칙을 좀 갖고 있으면 좋거든요. 저게 엄마들이 사실 제일 힘들고 인간관계 제일 힘들긴 한데 처벌은 좀 즉각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성인은 다른 것 같아. 성인은 즉각적 처벌하면 이제 난리 나죠. 서로 싸우고. 아이들 근데 주로 저렇게 행동주의를 쓴다는 거는 아직 미성숙된 아이들 행동을 만들어낼 때 주로 쓰기 때문에 다 큰 성인한테 저걸 쓸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바람직한 행동, 그러니까 도벽이라든지 부정적 행위를 많이 하는 애들한테 저걸 쓰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목표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제 이번 달에 얘랑 의자에 앉기로 했다. 이걸 하고 있는데 머리 빗는 것도 같이 얘기 막 해. 안 되는 거야. 이번 달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앉는 것만. 의자에 앉는 것만. 밥 먹기 전에 의자에 앉자. 요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아니, 밥 먹기 전이고 후고 간에 앉지 않으니까. 안 앉아요? 앉아서 한 숟갈, 두 숟갈 먹고 가고. 이번에 세 숟갈 먹고 가자. 많이 떠서. 조금 떠서 한 숟갈, 많이 떠서 한 숟갈, 많이 떠서 두 숟갈.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그러면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먹을까? 이렇게 온갖 걸 엉덩이를 붙인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뭘 보면 안 돼. 두 가지 동시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앉는 것만 목표를 하나만 잡는 거지.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들 욕심이 그게 다 하죠. 생기니까. 맞아요. 앉아서 책도 보지 말고 예쁘게 먹고 흘리지도 말고 그러면 안 돼. 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일관성. 예를 들어서 저게 좀 힘든데 엄마가 바쁘거나 뭐 하면 내버려뒀다가 손님 오면 내버려뒀다가 손님 없으면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또 앉혀놓고. 근데 사실 그게 좀 예를 들어서 바깥에 식당 나가서 막 이제 집에서는 만약에 땡깡 부리고 막 들어놓고 이러면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백화점 가서 들어놓고 이러면 또 아름답게 입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자 애기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혼란스럽죠. 거기에서도 발걷어 붙이고 한 판 또 해야지 뭐. 제가 이제 8차선 대로에서 덤프 트럭 오는데 걔 거기서 들어누워서 나한테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뒤로 들어놓고 울면서 안 일어나는 애가 있어요. 방에 이제 치료실 들어오면 걔가 4살이었나 그냥 이런 소리 있죠. 눈물이 흘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을 이걸로 강화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뭘 해주니까 이게 강화된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강화된 이 행동을 소거해야 돼. 그러니까 변동 비율로 강화시켜놨죠 엄마가. 변동 비율로 강화됐으면 어떻게 된대? 제일 오래 행동 유지된다 했잖아요. 변동 비율로 강화되어서 유지된 행동은 소거할 때도 가장 오래 걸려요. 그만큼 오래 몸에 배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다 되기도 얘한테도 해보고 저기 와서 해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치료실에 저한테 왔어. 한 달을 하고 같이 갔을 거야 아마. 50분간 내내 하다가 이제 가고 들어와서 계속 하고 이제 들어놓고 머리 이제 땅에 누워서 머리를 박으면서 하면 이제 내가 이제 땅에를 머리를 박으면 머리를 같이 좀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더 세게 누르라고. 왜냐면 아프지 않아? 근데 이렇게 뒤로 하거든. 이거 좀 눌러주는 거는 아까 뭐랬죠? 플러딩법. 더 세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학부모가 그거 보면은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미리 얘기해요. 이런 이론들 미리 얘기해놔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으면은 그냥 그럼 이 행동 수정 못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행동 수정은 부모 협조 안 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애 내버려둔다 아니면 이상하게 애를 가르친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치료사만 알고 있는 저걸 이용하면서 돌리기 때문에 치료사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급기야는 이제 왜 끝까지 올라오는 거, 이 정도 했는데 네가 내 요구를 안 들어줘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오줌을 싸버리는 거지. 그럼 상관없어. 계속 축축한 채 누워있어라 그러고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여튼 한번 저기 엄마랑 치료실 오는데 8차선 대로에서 뛰어가서 거기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서 엄마는 가라 하고 내가 거기서 이제 또 야외 학습을 했죠. 땡볕에 35도에 8차선 대로에서 공사탈이 엄청 많이 오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가세요 하면서 계속 누워있어. 더운데 계속 아스팔트에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벌겋게 익어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이제 들어갈래 하니까 들어가더라고. 덥지 들어갈래? 들어갔을 때 아이스크림을 딱 주는 거야. 강화를 그렇게 주는 거야. 들어오니까 아이스크림이 있네. 그 부정적 행동은 그 무시하는 일관성을 보이고 내가 화를 내지도 않고 누워있네요. 같이 옆에 화를 내지도 앉아있다고. 않아야 되는군요. 그럼 왜냐면 화내는 게 얘네들 강화예요. 강아지 훈련이랑 똑같네요. 화내면 강화 똑같아요. 어린 애기도 똑같아. 시작 이 수미상관의 법칙에 의해서 강아지랑 같다. 우리 친구라니까.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거 얘네들이 강화받는 거. 그렇지. 되게 즐거워해. 엄마가 열받아 하는 거를 되게 즐기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여기 누울 거야? 그냥 방석 깔고 아주 그냥 앉지. 그냥 책 보고 뭐 딴 거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들어왔다고 칭찬해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이제 과하게 쇼를 해주는 거죠. 요만큼 하나 했을 때. 그리고 다시 또 그걸 또 해요. 또 하면 또 아무렇지 않지 모르는 척 옆에 가서 앉아있고 또 차 오면 또 비키라 하고 자전거 지나가라 그러고 이제 그거를 한 몇 달 했나 봐요. 좋아졌어요. 아니 그거 없어졌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 키울 때 별로 생각해보니까 화가 안 났던 게 워낙 센 애들을 많이 해서 뭐 얘가 뭘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 뭐 마음대로 해. 문에도 안 들어와. 이것도 부모도 엄마도 그 훈련을 조건화되는 그걸 받아야 되겠네. 당연하죠. 엄마들이 조금 애들 반응 파를 하는 엄마들은 본인의 역치가 낮은 거거든요. 본인의 강도를 높여놓지 못한 거예요. 사소함에 발을 하는 엄마들은. 저는 좀 특별한 엄마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게 그런 아이들만 계속 치료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네. 센 애들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거 점진적으로 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차선 대로 누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사탕이든 초콜릿 주고 여기서 이걸 먹고 다시 가서 누워 있자 이렇게. 요거 먹고 다시 가서 누우라고. 예를 들어서 먹잖아요. 먹고 안 누우면 내가 가서 누우라 그래요. 그게 약간 또 다른 강화가 또 다른 얘한테는 또 다른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나 원래 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셔가지고 뭘 먹고 앉으면 좀 앉았다 싶으면 엄마가 그치 들어가자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알고 금방 가서 홀라당 가서 눕거든요. 초콜릿을 일부러 조그만 걸 두고 얼른 먹고 빨리 가서 누우라고. 그리고 다시 근데 또 조그만 걸 주고 또 먹고 빨리 가서 누워. 이렇게 해서 네 행동을 하는 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계속 누워 있든가. 대신 이거는 그냥 이거랑 눕는 것과 별개로 초콜릿을 주겠다. 이걸로 이제. 청개구리 심리의 역으로 이용하는 거네요. 얘는 이게 눕는 행동에 대한 보상이 나한테 안 오는, 나한테서 와. 내가 화를 내거나 뭐 애 닮아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얘한테는 그게 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행동으로 계속 강화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열을 내고 화내고 막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얼르고 달래고. 사춘기 애들 그래서 엄마한테 더 하는 거예요. 맞아. 더 하고 사춘기 애들이 엄마 태도 보고 근데 더 씹고 막 이러는 거죠. 엄마 문자 씹고 막 말해도 뭐 문 꽝 닫고 이거 엄마가 뭐랬어 나와봐 하면 이제 아이고 뭐 이러면서 진짜 하는 거지 진짜. 그래서 조금 필요해요. 너무 역치를 높이는 어려운 게. 것 같아. 엄청 어렵죠. 이게 잘못하면 암 걸릴 수 있어요. 썩어가지고. 근데 이런 이론들을 좀 알고 있으면 괜찮아.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힘든데 이런 이론들 조금이라도 그때 들어봤던 뭔가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 하고 찾아보면서 해보면 조금 진짜 동의하는 게 약간 들어둔 게 엄청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특별히 열심히 공부는 안 했지만 대학교 다닐 때 네, 아동학을 다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애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살짝 기다려면 뭐가 된다는 그 느낌이 있어서 연연하지 않는 거 미리 좀 알아두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미리 알아둔 게 아니라 몸으로 하셨기 때문에 더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딸이 나중에 들으면 어떻게 되려나? 작년 2학년이구나. 작년 그렇게 살살 얘기한다고 해서 앉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이 방송이 녹음되죠? 작년 5월에 급기야 6개월째부터 빨대 손가락을 자진해서 손가락을 그만 빨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생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학교생들한테 손가락 빠는 거 얘기 미리 하고 입도 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그게 강화될 거기 때문에. 이게 5월달 되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그때 하고 있는데 밤에 이걸 빨아서 지금 손가락이 자꾸 휘는데 이거를 제가 네일을 하는데 붙이는데 자기 붙일 손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빨아가지고 없어가지고 네일을 붙여야 되는데 손톱이 없네. 어떡하지? 자기가 알지? 빨아서 그렇다고. 낮에는 안 빠니까 괜찮잖아. 낮에는 안 빠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치? 이러니까 낮에는 안 빠는데 밤에 잘 때 뒤척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빤다는 걸 아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일본에서 파는 되게 매운 약이 있대. 그거를 사다 줄까 하니까 안 되겠대 그거는. 그럼 뭐 잘 때 또 돌아 누우면서 너도 모르게 빠는 그걸 어떻게 하냐? 엄마도 자는데 하니까 좋은 수가 있대. 마스크를 끼고 자겠대. 그래서 한 달간 마스크를 끼고 잤어요. 본인이. 자기 의지로. 자니 이렇게 누우면서 이제 애들이 계속 빨거든요. 돌아 누우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뭔가 이게 서킹 반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마스크 때문에 안 되니까 놓고 한 달도 하더니만 제가 그래서 한 달 돼서 안 빨더라. 이제 그냥 마스크 빼고 자자. 얼마나 답답하냐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 뺐는데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만 한두 번 또 빠른 거예요. 본인이 알게 됐어. 다시 할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한 달 안 돼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완전히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만약에 쉐이핑이라든지 뭐 고전적 조건화라든지 아니 조작 조건화를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제가 안 한 거는 이거는 플러딩이어서 그냥 하다 보면 안 하겠지 하고 기저귀도 남들은 되게 얘기했을 때 좀 부끄럽지만 6세 때는
밤 기저귀. 아니, 낮 기저귀도. 네? 낮 기저귀도. 하여튼, 오래 남들 막 덥다 할 만큼. 그래서 자기가 5월 달쯤에 나 기저귀 안 하면 안 돼. 나도 안 해주고 싶은데, 너 괜찮겠니? 하니까 안 하고 자보겠다는 거야. 6세 때였나 봐요. 그러면 이불을 이렇게 깔고 해볼 테니까 그러면 한번, 그래도 기저귀 한 12개 남았는데 이거만 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운데, 그러니까 알겠으면 그거까지만 다 하고 다시 안 살게 그러면. 독특한 엄마입니다. 12개 남았으니까. 시세는 아직 12개 아니, 12개는 혹시 비상으로 둬도 되잖아. 뭐 굳이 그걸 다 써야 돼. 저는 마무리 짓는 게 있어가지고. 기부를 하면 되죠, 어린이집에. 그 생각 못. 아니 그 나이에 아니, 아무도. 이순신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신에게는 배가 13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끝나고 그때부터 딱 안 하더니만 뭐 그래도 여전히 뭐 한두 번 쌌지만 생각보다 안 싸고 본인이 그냥 멈추더라고요. 물론 시기가 굉장히 늦었긴 하지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미더덕님이랑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니까 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딸아이한테 내색을 안 했다는 표시를 안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그게 제일 힘든데 어찌 보면 내색 안 하기. 맞아. 그게 이제 훈련이 됐을 수 있고 뭐 걱정이 안 되진 않아요. 사실은 개월수가 거의 60개월이 돼가는데 너무 편하다 얘는 진짜. 뭐 제가 사람인데 뭐 언제가 떼겠지 뭐 불편하면. 맞아요. 사람이면. 그래서 이제 쉐이핑 했고 프리맥의 원리는 좀 뭐 말이 저렇게 용어가 있는데 간단해요. 네가 공부를 하면 나는 그러면 게임을 시켜주겠다. 아까 조건에서 만드는 건데 싫어하는 거와 좋아하는 걸 연결시켜주는 거. 저건 우리가 늘 하는 거죠. 그 엄마들이 안 한다 하면 다 저런 거 다 써요. 프리맥을. 토큰 강화, 스티커. 저도 스티커 많이 쓰거든요. 저거는 스티커 써요.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스티커 주면서 그건 뭐 10권 읽고 독후감 쓰면은 뭐 사준다 이런 거는 해요. 아직까지는 어려서. 플러딩법도 주로 쓰고 제가 좀 플러딩을 되게 좋아해요. 뭐 하나 하면 좋아갖고 한꺼번에 확 많이 하고. 근데 저 플러딩이 안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격성이 많은, 공격성이 태 내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항상 만나면 태동이 어떻습니까? 먼저 물어봐요. 태 내에서부터 발차기 심하게 하고 산만하게 막 돌아다니고 이게 좀 심했던 아이가 있어요. 얘는 그 유전적으로나 이제 기질적으로 과잉 행동이나 산만함이나 예를 들면 아니면 이렇게 많이 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아이한테 제가 아주 초심자일 때 모르고 플러딩으로 해봤어요. 이게 왜 화내던 사람이 화내면 더 많이 화를 낸다 하잖아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딱 느낌에 이거 멈춰질 게 아니고 아까 걔처럼 누워서 내가 했을 때 이게 얘는 외부에서 강화받는 게 아니야. 내부적으로 기질적으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공격성인 거예요. 이러면 가위랑 칼도 들고 설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두 번 해보고 그 장난감 우리가 디귿자로 있거든요. 입구 현관 빨고 그거를 막대기로 싹 다 끌어내가지고 망치 같은 걸로 막 두들기고 다 깨부시는 거예요. 조각이 나는데 그거를 처음에 봤는데 몇 회를 계속 하는데 이거는 플러딩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더 폭발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 바로 정지시켰어요. 정지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했죠. 얘는 이제 체계적 탈감을 해서 이제 그 공격성을 줄이고 해서 나중에는 종이에서 원하는 그 분노가 생기는 그 얼굴을 그려갖고 종이를 가위로 자른다거나 불태운다거나 그 자리에서 거기다가 막 글을 쓰면서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을 탁 갖다 버리고 나간다거나 나갈 때 이 모든 걸 이게 종이로 끌어모았죠. 그렇게 잘못 써버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아들러 심리학에서 불행 자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 불행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강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래 오늘 밤 한번 네 불행을 전부 다 들어주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상담자가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그걸 강화받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불행하고 그러니까 그랬구나 하잖아요.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신났어요. 딴 데 가서 또 내 불행 얘기하고 또 내 불행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상담인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어설프게 알면 뭐든지 위험한데 맞아요. 딱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바로 스탑하게 된 케이스가 있고 실컷 하게 만들어야 케이스가 맞아요. 있고 그거 변별이 잘 안 돼요. 저도 초심자 한 치료하고 한 5년 7년 정도까지는 이건지 저건지 감이 잘 안 왔어요. 저거는 감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 그치.
용암법은 한글로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프롬프트라 얘기했는데 용암법 이상하게 저렇게 프롬프트는 이거 보는 거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그 커서 있죠. 이렇게 네네. 딱딱딱 따라오게 만드는 네네네. 거. 그게 용암법. 용암법이라 한자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행동수정 책에서는 다 용암법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프롬프트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는데 이게 뭔가 내가 얘한테 뭔가 요구할 때 내가 90 정도로 가고 이러면 이 사람이 1만 오는 거. 내가 그러면 이게 그 알려주는 그 뭐야 가이드라 해야 되나? 그걸 아주 조금씩 따라오게 만들어서 그 프롬프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 뭔가를 반응을 만들어가는 쉐이핑에다가 뭐를 조금 섞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말하고 그다음에 행동계약은 자기주도학습 말이 통하는 애들한테나 이런 애들한테 그러면 너의 행동이 이러이러한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냐. 그리고 어떤 보상을 원하느냐. 본인이 다 계약서를 쓰게 유관계약처럼 이렇게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건 인지 능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 청소년들 한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저거 좀 하거든요. 이번 방학 때 네가 어떻게 지낼 거냐. 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다 종이 딱 해서 해야 할 일 적고 하고 싶은 일 적고 이렇게 두 개 다 적어보라 그래요. 사실은 무식하게 했던 게 그거네요. 방학할 때마다 우리 그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입사 방학 시간에 계획서. 기획서 네. 세우는 게 좀 무식한 방법이긴 했는데 저 비슷한 그래도 거긴 맞죠. 하네요. 자기만의 약속이고 뭐 그래서 뭐 어제 갔더니만 뭐 나는 9시에는 꼭 일어날 거야 화이팅 써놨어요. 9시를 못 일어나가지고 10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럴 수 있지 방학에는. 그런데 네. 아니 평상시에도 오늘도 지금 10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훌륭하다. 9시에 일어나면 굉장히 새벽인데 그리고 점심을 3시에 먹겠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지켜봐라 한번.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계약을 썼으니까 타임아웃 같은 거 잘 아시죠? 조금 뭔가 분쟁이 일어나거나 뭔가 그랬을 때 일정한 곳에다가 좀 앉아서 여기 생각 좀 해봐 하는 거지. 저 타임아웃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어요. 잘못 써가지고 아이가 기억하잖아요. 어릴 때 돌 어떻게 좀 썼어요? 넘었을 때 생각하고 돌 좀 넘었을 때 방 안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나오라고. 내가 문을 닫았어. 감각으로 이제 뭔가 느끼려고 했는데 생각을 하래. 두 돌 정도 그 사이였던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래 엄마가.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왜 그랬을까? 애는 그 어린 시절을 공포로 기억하고 그걸 있더라고. 얘기해요? 그 시절이 무서우면 기억난대. 기억하죠. 문이 손으로 안 됐대. 안 돼. 너무 높으니까 그 손잡이가 어려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를 별로 아무렇지 않게 또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성에 따라서 맞아. 난 들어가서 놀아. 신나 뭐 이러고 노는 애가 있어요. 또 그거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있어 이러면 의자 앉았다 일어났다 의자 들고 뭐 어떻게 했다가 노는 애가 있는데 그 단독 공간이 무서운 애들은 그냥 열린 공간에 의자에 벽 보고 뒤돌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 따라서 맞아요. 이게 방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혀놓는 게 보상인 경우가 있어. 아싸 하고 이제 신났어. 좋구나. 걔는 타임아웃 어떻게 쓰냐면 식사 시간 타임아웃이에요. 밥을 주지 않는 걸로. 밥 잘 먹는 애 같은 경우는. 근데 부정적 강화겠죠. 처벌이기도 하고. 식사 시간 타임아웃 하면 이제 기절하죠. 밥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적절하게 바꿔 쓰면은 잘 먹히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아이들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기도 하고 지금도 뭐 회사나 단체에서 그렇게 우리를 조작하고 있는 걸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뭐 그리고 또 자연에서 이제 우리한테 빚을 주면 일어나고 빚을 가져가면 또 깨고 이렇게 잘 순응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알고 잘 맞춰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공부였는데. 교육자도 좀 이해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이의 그렇죠. 반응에 의해서 나도 조작화가 맞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따지고 그쵸, 보면 그쵸,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 맞아요. 들어눕는 애에 대해서 조작당한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도. 이 양쪽이 다 있네요. 그렇죠. 엄마도 강화받는 거죠. 그게 일종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한 발 더 앞에 가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멀리서 어떻게 저 행동들 좀 바꿔볼까.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볼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긍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더 해줘야 될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이후가. 그건 돈 내고 미더덕님과 이제 상담하는 걸로. 와.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바람직한 마무리였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재밌는 걸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